반갑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조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온 스마트 인슐레이션 초전도 전자석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초전도 기술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초전도 전자석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해온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초전도 전자석 기술이 기존에 비해서 매우 작고 강한 전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초전도 전자석 기술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전도 선을 사용한다. 기존에 있는 전기 도체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과 달리 극존의 온도를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초전도 선에 대한 연구도 아주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선을 개발해 왔고요. 극존이라는 것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처럼 액체 수소의 온도라든지 액체 헬륨,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액체 질소의 온도, 영하 200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온도에서 사용하는 초전도 전자석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전도 전자석 기술은 아직 많은 분야에 상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초전도 전자석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내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연구해왔는데 불구하고 아마도 초전도 장치에 대해서 주변에서 본 기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 것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가 아주 큰 전류를 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발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전도 전자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안정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턴수와 전류의 곱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자석의 출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경우 전류의 자성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자석 경우에 수 암페어 정도를 사용하던 것을 수백 암페어를 이용하게 되면 수십 배가 아니고 수천 배의 발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타는 문제가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실제 상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용화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름은 스마트 인슐레이션 초전도 전자석 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는 초전도 코일의 턴간에는 전기 절연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석은 턴수와 전류의 곱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턴간에는 전기 절연을 하는 구조가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MIT라는 물질, 메탈 인슐레이션 트랜지션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턴간에 적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 온도에서는 철저하게 전기 절연을 유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했던 대로 턴수를 유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내부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게 돼서 발열을 하게 되면 온도 상승에 의해서 턴간에 절연되어 있던 MIT 물질은 순식간에 스위치처럼 동작해서 전기 저항이 도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발열원이 되었던 전류가 근접해 있던 턴간으로 쉽게 이동해서 타지 않게끔 보호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스마트하게 절연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인슐레이션 초전도 전자석 기술이라고 명명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저희들이 했던 실험 중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초전도 전자석을 저희들의 기술 스마트 인슐레이션을 적용해서 만들었던 자석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실험했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험은 타는지 안 타는지와 전류를 흘렸을 때 초당 1A, 초당 5A, 초당 10A 이렇게 초당 전류를 높이더라도 출력 자장에 지연이 없는지를 보는 실험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실험 결과를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요. 검정색에 스퀘어 돛대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코일에서의 전압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전도 선은 전기저항이 0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태, 정상 상태에서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크게 흐르더라도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와 저항의 곱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하는 것인데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압이 뜨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듯이 210A, 215A 사이쯤에는 전압이 거의 뜨지 않고 있다가 위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출력 자장 값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전류는 증가하고 있어도 출력 자장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뜻은 그 코일의 턴수가 갑자기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턴과 턴 간에 있던 절연 물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V2O3라는 산화바나듐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스위치처럼 동작하는 특성이 비저항, 즉 전기 전도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징에 의해서 갑자기 턴수가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코일의 전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도 턴수가 줄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표에 있는 출력 자장은 줄어들고 있고요. 전류는 증가하고 있더라도 출력 자장은 줄어들고 있고 검은색의 전압은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정한 값, 그래프에 보면 컷오프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20% 정도 자장이 줄게 되면 전원 스위치를 끄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전 단계에서의 출력 자장 값에 20% 줄어들게 되면 전원을 차단해서 이 전자석이 흐르는 전원을 차단하게 돼서 이 코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림의 왼쪽 밑에 보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컷오프 커런트를 20%, 30%, 40%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각각에 대해서 5번씩 실험을 했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스마트 인슐레이션을 적용한 촌도 전자석을 타지 않고 보호해서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봤고요. 대표적으로 3가지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5번 이상 실험했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일으켰던 실험 결과이고요. 저희 분야에서 대표적인 세계적 석학들도 이 기술은 촌도 전자석을 상용화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본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로렌스 버클리라든지 몇 개 기관에서도 저희 논문을 인용해서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에 대한, 물론 저희와 다른 각도지만 촌도 전자석 적용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 대표적인 저널 중에 하나, 슈퍼컨덕터 위크라는 전문 저널에서도 저희가 만든 기술에 대해서 할애해서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분야에서 스마트 인슐레이션 촌도 전자석 기술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까라는 고민 중에서 먼저 MRI 장치에 적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MRI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촌도 전자석에 있어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영상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이고 다루기 어려웠지만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해서 상용화된 제품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MRI의 구조는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큰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뇌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MRI 장치의 대부분의 부피와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중간에 보이는 초전도 전자석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초전도 전자석은 초전도 선을 권선해서 만들게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초전도 선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운데 벌집 모양의 검은색이 실제로 초전도 선입니다. MBTI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물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 초전도 선을 전기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형태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조는 MBTI라는 초전도 물질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장치인데,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문제에 의해서 쉽게 초전도선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구조로 실제로 MRI라는 장치에 초전도 전자석은 건선되어서 그 선을 건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들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이런 많은 양의 구리를 없애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MRI에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렇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에 있는 MRI에 사용되는 초전도선을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슐레이션을 사용하는 그림이고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사용되었던 초전도선의 양은 똑같습니다. MBTI 양은 똑같고요. 중간에 있는 구리의 양은 다르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촌도성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작게는 면적 비율로 촌도선에 비해서 5배 혹은 7배 정도의 구리의 양을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기술로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양의 구리를 사용하더라도 문제 없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MRI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은 특정 MRI 회사에서 만들었던 설계 도면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식화해 본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전기 절연되어 있는 좋은 촌도선을 코일로 만든 MRI 장치의 모양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저희들이 스마트 인슐레이션 촌도선 전자석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어쩌면 연구를 좀 더 하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기존의 기술을 했을 때 10톤의 MRI를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5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MRI 기술에 있어서 무게나 부피의 이슈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간단하게 보면 해상도나 영상을 취득하는 속도 면에서 점점점 MRI는 높은 자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높은 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건선을 촌도 전자석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요. 그 경우는 무게나 부피의 한계가 있고요. 그 무게 부피의 한계가 보시는 것처럼 수십 톤이 되다 보면 실제로 건물에 넣는 것 자체가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도 MRI 장치를 바꾸고 싶을 때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에서는 그를 고려해서 건물 설계를 해서 MRI를 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무게나 부피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고자장하기에 아주 유리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이고요. 실제로 제작상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의 특허는 원천 특허이고요. 이 특허의 경우에도 국내를 비롯해서 외국에 출연 혹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RI에 특화시켜서 만든 특허이고요. 이 특허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 출연 혹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촌도 전자석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석사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시간으로 보더라도 거진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라고 믿고 있는 수준이지만 관심 있는 기업과 같이 그 다음 단계 연구를 한다면 어쩌면 획기적인 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